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재판 과정을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날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직접적인 세월호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꼭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대법원은 지난 11월 11일 세월호 사고 당시의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대법원이 세월호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은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2심 재판부는 세월호의 상습적인 과적, 고박 불량, 형용수 부족 등은 인정했지만 세월호가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왜 침몰했는지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힌 검찰과 법적으로 선박사고 원인을 조사해야 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 결과를 법원에서 완벽하게 배척했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은 세월호가 침몰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조타 미숙에 의한 과도한 조타에 따른 급변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4월 16일 아침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에 대해 최대 적적 화물량 초과 및 고박 불량 등의 업무상 과실과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이 결합했기 때문에 좌현으로 기울어지면서 전복됐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에 알 수 없다는 다른 원인을 받아들인 의미는 검찰이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말하는 조타 실수에 의한 대각변침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으로는 조타기 고장 혹은 선체 이상, 프로펠러 오작동 이런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세월호의 직접적인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와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 결과 모두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서 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과 해양안전심판원이 세월호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세월호를 인양하여 조사하지 않고서는 세월호가 4월 16일 침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세월호 인양이 무엇보다 필수적인 일입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월호를 해저에서 인양하여 관련 부품들을 정밀 조사한다면 사고 원인이나 기계 고장 여부 등을 밝힐 수도 있다, 이렇게 적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인양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며 특별법의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해 선체 인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단 결과가 배치되는 세월호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4월 20일에야 세월호 선체 인양 방침을 밝혔고 선체 인양은 빠르면 내년 6월이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세월호 인양도 되기 전인 내년 6월 말로 활동이 종료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조사해야 할 특별조사위원회는 인양한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지도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세월호 특별법은 선체 인양 후 조타기 및 프로펠러 고장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기간까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